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열어보시거나 TV에서 뉴스를 보실 때 어떤 기사를 중점으로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 상황이 있다 보니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동서 둘이 다 의사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눈에 띄더라고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동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한테 막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를 하시나요? 가족이니 저렇게 솔직히 말을 해주는 거지. 가족 아니면 저런 말 안 해. 저는 위의 두 문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하고 그 사람들을 더 아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저의 생각은 결혼을 하고 나서 더더욱 완고해졌죠. 동서들 때문에 말입니다. 야, 너는 좋겠다. 집에 의사가 두 명이나 있으면 그거 진짜 인맥 무시 못한다. 시집 잘 갔네, 잘 갔어. 동서들이 의사인 거랑 나랑 뭐 얼마나 큰 상관이라고. 이게 좀 내 편견이긴 한데 둘 다 썩 인상이 좋지는 않더라. 분명히 나보고 웃고는 있는데 그게 마냥 웃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거 너 뭔 줄 알지? 알기는 뭘 알아. 네가 무슨 점쟁이야? 그냥 아직 어색하니까 그런 거지. 수십 년을 남으로 살다가 갑자기 가족 해보겠다고 만난 건데 그게 익숙하면 그게 오히려 어디 하나 나서 빠진 거지? 너무 그렇게 선 긋지 말어. 제가 선을 긋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찜찜한 생각이 쉽게 가시지가 않았어요. 처음 인사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는 동서가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 맞이인 저희 남편한테 제가 시집을 갔으니까요. 제 밑으로 있는 두 명의 동서들의 직업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둘 다 의사였어요. 둘이서 동업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둘 다 꽤나 엘리트인 사람들이었죠.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동서지간이 된 거니 그 인연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동서들이 의사라니 뭐 저도 싫을 건 없었죠. 하지만 친구한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싸한 게 있었거든요. 아차, 형님한테 좀 어려운 말이겠죠? 죄송해요. 저희가 둘이서 대화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형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네요. 어머머, 그러네. 작은 형님이 이야기 안 해줬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죄송해요, 큰 형님.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걸 꼭 저렇게 이야기를 한달까요? 제 자격지심 아니겠냐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서들의 언행을 통해서 저것들이 싸가지가 있는 편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뭐 시댁에서 같이 식사하는 행사 있을 때나 만나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라고 그냥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아무튼 제가 동서들을 보면서 싸하다고 느끼는 건 느끼는 거고 저희 시부모님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동서들 서포트를 아주 잘 해주셨죠. 동서들이 병원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다 대주시곤 했으니까요. 아이고 허리가 안 좋아? 그럼 우리 애들 병원 가서 치료받아. 동서도 참 애들이 의사인데 뭘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를 해. 우리 작은 애들 둘 다 실력 좋다고 소문났어. 그래 그래 내 얘기하고 가서 치료받아. 그래요 재수씨. 애들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의사 며느리들이라 솔직히 시부모님 입장에서 싫으실 게 전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래저래 시부모님 체면도 서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들도 시부모님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저 혼자서 좀 걸려했던 거지 동서들이 시댁에서 못한다거나 못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서 둘 다 의사 며느리니 시부모님도 어딜 가나 얼마나 기가 사르셨겠어요. 어디 나가면 그렇게 자랑을 하셨으니까요. 그걸 아는 동서들은 시부모님한테 살살 여우짓을 해서 돈을 더 뜯어냈죠. 물론 이것도 제가 본 입장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제 눈에는 동서들 둘이 얼마나 여우짓을 하는지 그게 훤히 보였거든요. 자기 부모님들 생신 때는 나몰라라 하고 돈 몇 푼 보내고 끝낼지라도 시부모님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무슨 동서들이 대통령 내외 모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어머님, 아버님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때요, 어머님? 요즘 어디 식당 가는 것보다 이렇게 출장 뷔페 불러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인분들도 저희가 다 모범 택시 보내서 모시고 오도록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여기 앞에서 사진이라도 찍으실래요? 짜잔, 제가 포토부스처럼 꾸며봤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되게 젊게 하시는 거 아시죠? 생신 때 이렇게 유니크하게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아이고야, 보셨죠? 아주 그냥 국빈 대접이 따로 없었습니다. 생색은 동서 둘이서만 냈지만 사실 그 와중에 돈은 삼형제가 다 나눠서 냈어요. 저희 부부는 첫째이고 장남내라고 돈을 좀 더 냈고요. 돈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글쎄요. 동서들이 저렇게 요란스럽게 생색을 내는 것에 같이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는 그 꼬락서니가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같이 동조되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저희 부부는 굳이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천만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 다 현명하신 분들인지라 저희 부부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역시 기여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동서 두 여우년들이 어지간히 까불거려야지 말입니다. 남편은 워낙 사람이 차분한 사람이라 잘 참았지만 저는 나름 한성격 하는 사람인지라 동서들 하는 꼬락서니를 마냥 두고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도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었고요. 동서들 둘이서 짝짝꿍해서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여우들이 자기네들이 의사라고 저를 얼마나 개무시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디 보자. 어떤 거부터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혈압이 덜 오르려나요? 일단 간단히 그것들이 명절에 하던 짓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확실히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형님이 전을 붙이셔야 맛이 나는 것 같다니까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냥 펜 잡고 공부만 했어서 이런 허드렛 일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형님 안 계셨으면 어쨌나 몰라. 형님, 허드렛 일은 좀 그렇죠. 너무 그렇게 들리지. 큰형님, 전 해주시는 김에 좀 더 해주실래요? 친정 갈 때 가져가려고요. 친정에서 전 부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엄마도 워낙에 공부만 하시고 고상하게 사셨던 분이라 아줌마가 해주는 거 아니면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네요. 동서라는 것들이 떠들어대는 말만 들으면 베르사유 궁전에 사는 공주 그 자체였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아니 원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겁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공부만 해서 공부로 직업 가진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들은 정말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동서 둘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건가? 문해충이랑 대화하는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식 요리사처럼 멋들어지게 음식하는 건 굳이 실생활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분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인이고 결혼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 음식은 할 줄 알아야지. 음식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나요? 동서들은 그러지 않았던 건지 마치 저를 부엌대기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 와중에 또 시부모님 오시면 여우같이 지네들이 전 부치는 거 돕고 있던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아주 가짜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선수를 쳤죠. 가족 단톡방에서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어머니, 아버님, 올해는 우리 동서들이 하는 음식 먹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에 다쳐서 말이죠. 아주머니도 명절이라 못 오신다고 하시고. 그런 무리 하지 말아야지. 큰애는 쉬어라. 괜히 몸 상할라. 에? 다치셨다고요? 정말로요? 하여간 저 싸가지.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데 저딴 말을 했다니까요. 저는 저 단톡방에 올라오는 답변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었어요. 제가 다친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나오는 가짜 깁스를 사서 착용을 했었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사이의 비밀이에요. 어쨌든 제가 첫째 동서의 싹퉁머리 없는 말에 보란듯이 깁스를 한 사진을 찍어 올렸고 제가 아픈 건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일부러 시댁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포섭해서 휴가 겸 미리 보내드리고 하면서 저는 동서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못 만들게 해버렸어요.
그것들 제가 올린 사진을 보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왜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지 속을 훤히 알았으니까요. 동서들 아주 똥줄 탔을걸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음식에 좀 예민하셔서 사오는 음식을 아주 극혐하시거든요. 뭘 어떻게 조리했을지 누가 알겠냐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들이 출장 뷔페 불러서 까불 때도 음식에 손도 안 대셨었어요. 무튼 제가 저렇게 하니 시부모님도 그럼 너희들끼리 합심해서 더 거들어서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동서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제가 동서들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던 중에 남편이 전화를 받고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는 지금 형수가 다쳤다는데 괜찮냐고 묻는 건커녕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래 임마, 네 형수 다쳤다. 재수씨가 물어보라고 하던? 야, 그럼 재수씨 보고 직접 찾아와서 보고 가라고 해, 이 녀석아. 아니 형, 내가 뭘 그런 걸 떠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형수 다친 것 같아서 나도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걱정은 개뿔. 내가 너희 속내 모를까 봐. 다 알면서도 나랑 너희 형수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건 줄 알아. 좀 적당히 좀 해라.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동서들이 지네들 남편 찔러서 빨리 물어보라고 한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전화를 해왔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형수 진짜 다친 거냐고 묻는데 저희 남편이 열이 안 받고 배기겠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들 하는 태도에 열받아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그 말 그대로 시부모님한테 전해서 시부모님도 시동생 부부들한테 싹 수 없다고 욕하시고 결국 동서들 울며 겨자 먹기로 명절날 와서 일을 했는데 와, 제가 살면서 전에서 쓰레기 맛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고상한 말투로 동서들한테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냐 나지막이 하시고 그 뒤로 그것들 그제야 요리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요리해서 애들 밥은 먹이고 사는 거니? 아유, 여태껏 큰애가 일 다 한 거였어?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다만 시집 온 지가 얼마인데 그리고 너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해서 어쩌니? 내가 나물에 산적에 당국까지 다 끓였으면 너희가 전 정도는 잘해야지. 저희가 너튜브 보면서 따라한 건데 너튜브에서 이상하게 알려준 건가 봐요. 아유 동서, 너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런 맛이 날 리가 있어? 음식은 감이야. 남들이 하라는 거 그거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어머니, 제가 다쳐서 식사를 맛있게 못 드셔서 어째요. 아픈 제 잘못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요리 학원이라도 다닐게요. 아주 꼴 좋았다니까요. 그날 저는 아주 속 편한 명절 마무리를 했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랑 맥주 짠하고 말이죠. 아마 그것들은 배 아파서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동서들의 재수없는 짓은 저것뿐이 아니었어요. 아니 의사 아니면 뭐 영어 못한답니까? 동서라는 것들은 제 앞에서 꼭 그렇게 영어를 써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일부러 아차차 형님은 이해 못하셨죠? 죄송해요. 아 이게 한국말로 뭐였더라? 저지랄 떠는데 아유 한 대 콱 때리고 싶었네요. 여러분 제가 명절날 가짜 깁스로 한 방 먹인 거 보셨죠? 저 때도 제가 참지 않고 동서라는 것들 참교육 시켜줬습니다. 무역 사업을 하시는 시부모님이 마침 바이어랑 식사 자리를 하시게 되면서 제가 또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죠. 그분은 회사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계약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친목 다지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부담이 있지 않은 자리인데 또 은근한 부담이 있는. 그래도 회사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친목의 자리도 큰 도움이 되니 꽤 중요한 자리라고 시부모님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이어랑 바이어 부인, 바이어의 딸까지 모인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동서들이 또 나댄 거예요. 엄마, 그런 자리에 저희가 가면 더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요? 영어 되겠다. 직업도 그래도 밀리지 않는 직업이니까. 저희가 가면 어머님 아버님 일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 뭐 그쪽도 가족끼리 나오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도 나가는 거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시부모님이 바이어와의 식사 자리를 말씀하신 순간부터 동서들이 자기들도 그 자리에 껴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나댔고
동서들이 끼고 싶다니깐 시부모도 동서들만 오고 저는 또 소외되면 그러니까 너도 오겠냐고 물어보신 거였죠. 근데 동서들 자기들 영어 잘한다고 나불나불 떠들어댔죠? 근데 그 바이어 국적은 미국이긴 하지만 이민 오고 나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라 본래는 중국인이란 말이죠. 식사 약속이 잡히고 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할 그 바이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죠. 다만 이런 외국인들끼리 거래가 오가는 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어를 쓰니 저 바이어도 영어를 쓰는 거라고는 하셨지만 바이어 부인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동서들 영어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알아먹기 힘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이어랑 바이어 부인에게 친근한 중국어로 다가간 것이었죠. 어머 얘, 큰애 너 중국어 할 줄 알았니? 어머머 너무 잘 됐다. 다들 대화하기 편해하시는 것 같네. 아까는 좀 불편해 보이셨는데. 아휴, 그냥 기본만요.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두 분이 음식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센스 있게 한국 전통 음식 먹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의 중국어로 분위기는 긴장감이 사르르 녹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 아버지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이 3년 정도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라 언어 흡수력이 빠르다 보니 지금도 중국어는 자막 없이 드라마 보는 수준이고 꾸준히 화상 중국어 수업 들으며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레 괜찮으신가요?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부터 바이어 부인 얼굴에 아주 화색이 돌더군요. 어쩌다 보니 단둘이 같이 화장실도 같이 가게 됐는데 자기는 남편 따라 이민 온 케이스이긴 한데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주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동네에 살다 보니 중국어가 훨씬 편하고 영어는 너무 말하는 속도가 빠르면 지금도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다며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써주니 너무 반가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제 덕에 바이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했어요. 아유 우리는 큰애 네가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잖니. 아 왜 말을 안 했어? 지금자가 알았으면 너한테 도움도 많이 요청했을 텐데. 네 동서들처럼 너도 그런 게 있으면 말 좀 하지. 아유 괜히 속빈 강정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아 동서들한테 하는 말 아닌 거 알지? 오해는 하지 마. 네가 무슨 속빈강정이야? 오늘 네 덕에 일이 얼마나 잘 풀렸는데. 아유 아주 그냥 일이 잘 마무리되었어. 너희들은 영어 잘한다고 했으면서 영어도 어째 영 버벅거리고. 그래도 다들 오늘 고생 많았다. 저는 시부모님께 칭찬 세례를 받았어요. 바이어랑 바이어 부인이 제 칭찬을 많이 한다면서 시부모님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저한테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동서들은 자기네들 공을 제가 가져간 것처럼 느껴져서 또 똥 씹은 표정이 되었고 말입니다. 왜 중국어를 잘한다는 걸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시부모님의 칭찬에 제가 속빈강정이라는 말을 했던 거요. 에이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당연히 동서들 들으라고 한 말이었었어요. 아마 그것들도 그건 눈치를 챘겠죠. 그때 동서들 표정을 여러분들이 봤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뒤로는 그것들이 그래도 좀 저한테 덜 까부는가 싶었어요. 한 방 제대로 먹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개가 똥을 끊죠? 얼마 가지 않아서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애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애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영특하기도 했어서 영재 검사도 받았는데 IQ도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를 시키라고 교육비를 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저희 아들 장래희망도 의사 선생님이긴 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유준이가 그렇게 영특하면 우리가 당연히 서포트 해줘야지. 뭐 그럼 학교를 사립학교로 보내야 하는 건가? 당장 알아봐서 말해라. 학비는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래 애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 경험해보고 하는 거지. 얼른 알아봐. 아유 우리 유준이가 그렇게 영특했어. 기특도 하지. 저희를 도와주겠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진심으로 저희 아들을 위해 서포트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저 감사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말씀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일단은 저희 부부의 힘으로 키워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저나 남편 주위에 시댁 도움 받아서 애들 학원 보내고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는데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다들 시댁이랑 애를 함께 키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대요. 영 좋지 않은 얼굴로 말입니다. 듣자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시부모님의 간섭이 있다고 했어요. 아유, 말도 마. 차라리 그 돈 안 받는 게 나았지. 아유, 처음에는 시댁에서 돈 대준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받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그냥 다 간섭을 받는다니까. 애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난리. 에이,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 어쨌든 너희 시부모님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인데 애들 성적이 뭐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난? 야, 장난은 개뿔. 진짜 장난 아니다. 너 그냥 혹여라도 너희 시부모님이 돈 대준다고 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런 거 받지 말어. 어차피 너나 네 남편이나 돈벌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 지인들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틀린 소리도 아닌 것 같았어요. 듣다 보니 무슨 괴담 듣는 것처럼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애 성적이 안 나오면 너는 엄마가 돼서 학원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보냈냐. 내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런 말을 듣다 보니 이게 남 일로만 그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이래저래 심란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새끼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터라 저희 부부는 일단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아버님이 해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전날이 가족 식사 자리가 있던 날이었는데 동서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희 아들이 영재 검사했는데 IQ 높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지네들끼리 수근거리더니만 그새를 못 참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니, 기가 막히네? 유준이가 의사가 된다고 했다고요? 형님 닮았으면 머리 안 좋아서 의사는커녕 물리치료사도 못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물론 시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딱 그걸 노려서 말을 한 거였어요. 시부모님 계시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가는 난리 나죠? 하여간에 동서라는 그것들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라니까요. 한 몇만 년은 묵은 여우 같았어요. 속이 얼마나 음흉한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남도 아니고 그래도 조카잖아요. 저 말을 듣는데 저랑 남편이 표정 관리가 되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했죠. 동서들이 저를 저 따위로 끊임없이 무시하는 데는 자기네들 딴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인 동서들과 달리 저는 직업이 로펌 사무장이고 저 동서들과 달리 대학도 지방대 4년제 나오고 동서들에 비하면 머리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애를 두고 그딴 소리 하는 게 미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두 잡것들 아니 그 내 연놈들 꼬락서니 보는데 열이 뻗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렇게 보살 같은 저희 남편도 표정이 싹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그제야 시동생 두 놈이며 동서 두 년들이 농담이라고 하하하 웃는데 참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 저희가 조크가 너무 심했나 봐요. 기분 상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 그래? 동서들도 그렇고 서방님들도 그렇고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닌데 참 여러모로 할 말이랑 못할 말이랑 구분을 못하나 보네요. 아, 아이고 형수 형. 농담했어요, 농담. 뭘 그렇게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요. 기분 좀 푸세요. 네? 아니, 자기네들 같으면 기분 풀겠어요? 저 따위로 대충 또 얼레벌레 하더니만 말을 확 돌리더군요. 뭐 그러면서 정말로 유준이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거 안 받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들 새끼들한테 지원해달라고 시부모한테 말해야겠다 하더군요. 이 여시 같은 것들이 시부모님이 다시 들어오시자마자 그걸 또 바로 실행에 옮기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애들도 똑똑한데 저희도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형님은 어차피 지원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대신 받으면 되잖아요. 아,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애들도 공부 못하는 편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콧방귀를 끼며 시부모한테 알랑방귀 끼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시부모님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것들이 저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보란 듯이 네가 안 받는 돈 내가 받아서 내 새끼한테 돈 다 쓰겠다라는 그 심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죠. 저는 동서 두 년을 바라보며 싱긋 웃어줬죠. 아마 그것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미소 안에 어떤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었을지 말이에요. 아마 그것들은 제가 미소를 짓는 걸 보면서 그저 제가 오기를 부린다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오기? 오기도 맞죠. 하지만 저는 오기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감히 네 것들이 내 아들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는 그 복수의 칼날을 말입니다. 그 복수의 칼날은 동서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쑥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전날 식사 자리 해프닝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가 일하는 회사 상사의 요청을 받고 한 연회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연회장에 누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형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저를 보고 놀란 건 동서 2명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 표정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 잘난 의대 동문회에 제가 나타날 줄 몰랐던 거겠죠. 상사가 무슨 일을 시켰길래 제가 어쩌다 의대 동문회에 나타났냐고요? 우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었죠. 저는 한 의료 로펌에서 사무장 일을 맡고 있어요. 원래는 결혼 이후에 애 낳고 쉬다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사회생활을 제가 시작한 것이었죠. 동서들도 제가 그냥 사무장으로 일하는 줄만 알지 뭐 정확히 의료 로펌에서 일하는지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들 둘 다 그냥 저를 골려먹고 무시할 생각만 하지 저한테 관심 같은 건 없었으니 말입니다. 저요, 사무장이지만 꽤 능력 있는 편이거든요.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갈등하던 때에 저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를 붙잡은 게 우리 로펌이었죠. 저만큼 일 잘해주는 사람 없다고 급여를 더 올려줄 테니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로펌 사람들과 동료애가 있었기에 그만두는 걸 접고 멋진 워킹맘이 되는 걸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죠. 전날 있던 동문회는 동문회장이 의료소송에서 승리하는 걸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동문회장이 악질 환자한테 걸려 누명을 쓰고 의료소송에 걸렸는데 그 일을 해결해주고 명예를 되찾게 되었거든요. 원래 동문회장이 감사하는 의미로 이 동문회에 우리 로펌 변호사를 초대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일이 생겨서 못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 들고 대신 가게 된 거였답니다. 아이고 사무장님 오셨어요. 이거 이런 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우리 사무장님 이야기 박변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도 사무장님이 워낙에 꼼꼼하게 서류 챙겨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큰 이변이 있던 거라고 해주더라고요. 이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무장님 덕에 일이 잘 됐어요. 아유, 그게 제 일인걸요 뭐. 회장님 마음 편해지셨다니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다행이에요. 마음만 편해졌게요. 덕분에 제 주의도 다시 잘 찾고 제가 이래저래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동문 회장님은 저를 보고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난 것 마냥 환하게 반겨주었었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워낙 제 칭찬을 밖에서도 많이 해준 덕이었죠. 이번 의료 소송할 때도 김 사무장님이 옆에서 보조해 준 게 큰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일부러 제가 동서년들 있는 쪽에서 동문 회장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힌 거죠. 동서들은 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경악한 눈길로 저를 째려보고 있다가 제가 동문회장에서 동문회장이랑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동문회장이 저를 겁나 챙기고 거기다 VIP 대접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본 동서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의 정도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동문회장이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섞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자 동서 두 것들이 다 무슨 사람을 연행하듯이 제 양쪽 팔짱을 한 짝씩 끼더니만 하하하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데리고 황급히 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무슨 첩보 영화 찍듯 저를 데리고 비상구로 가더군요. 아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저리래? 나 회장님이랑 아직 할 이야기 많아. 얼른 들어가 봐야 해. 뭔데? 뭐 할 말 있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아주 회장님이랑 말 몇 마디 섞었다고 기고만장하네? 형님,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형님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원래. 저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온 동서 두 년은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어찌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동문회장이랑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동문회장이 뭐 말 좀 섞어줬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들면서 니까짓 게 여기 왜 왔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웃음을 보더니 그것들이 아주 더 발작을 하대요. 손부채질까지 해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형님, 지금 형님 설마 형님이 뭐 변호사라도 된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형님은 결국은 형님 상사 대신해서 뒤치다꺼리 하러 여기 온 거예요. 아니, 혹시나 해서요. 사람이 분수를 알고 나대야지.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나대시길래 말이죠.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치실까 봐. 지금 동서들이 내 걱정해 주는 건가? 아유, 이걸 뭐 고맙다고 해야 해? 아니면 동서들한테도 내가 분수 좀 알고 깝죽거리라고 해야 해? 뭐요? 깝죽거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 봐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을사랑 가족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적당히 나대, 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해줘야 그때야 쭈그려 있을 거야? 아이고, 지네들이야말로 정신 못 차린 거죠. 아니, 저 나이 먹고 무슨 일진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대요. 두 명이서 사람 한 명 비상구에 몰아놓고서 분수를 알아라. 이 지랄을 하지를 않나?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기네들끼리 열올라서 말을 쏘아붙이는 동서들을 빤히 바라보다 그것들 주둥이를 양손으로 틀어막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들이야말로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말하잖아.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굴면 안 될 텐데. 너네 소송당한 거 알고 있거든. 소송 말이야. 니들 환자한테 소송 제대로 걸렸잖아.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시끄럽게 떽떽거리기나 하고 말이야. 지금처럼 입 닥치고 있으니까 조용하고 얼마나 좋아? 저는 드디어 복수의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하자 제 손에 의해 입이 틀어박혀 있던 동서 두 것들 다 지네 둘이 순간 마주보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떼어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하려 하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길래 저는 그것들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성고 내리듯이 말입니다. 너네 소송당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귀가 먹은 거야? 아니면 너희야말로 빡대가리인 거냐? 가만히 보니 니들 둘 다 어떻게 의사는 했나 싶어. 빡대가리로 의사에서 소송 걸린 거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네. 야, 왜? 어디서 지 분수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야, 내가 당장이라도 전화 걸어서 다 까발려줄까? 너 원하니? 당장 그렇게 해줘? 작은 형님, 좀 가만히 있어요. 큰 형님, 지금 뭐를 얼마나 알고 계신 건데요? 제가 다니는 곳이 의료 로펌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의뢰인 중에 동서들 병원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엔 서류를 살펴보다가 동서들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병원 이름까지 보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 이름을 보기 전까지는 동명이겠거니 했거든요. 니들 소송당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들이 저를 이끌고 온 비상구 문을 막아서면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저한테 비는 신용하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시부모가 알게 되면 자기들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의심했던 그 사실을 다 말하기 시작했죠.
역시나 제가 봤던 게 맞았던 거였어요. 형님, 이거 정말 어머님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나요. 저희한테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네? 실은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장비 산다고 하고 병원 보수한다고 하면서 받은 돈, 그게 다 환자들 입막음 비용으로 갔어요. 아, 오로지 입막음 비용으로만 갔다고? 확실해? 동서들 여기서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그 돈이 다 환자들 입막음용으로만 갔다고? 하여간 지저분한 것들. 그때야 나머지 진실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은 시부모한테 장비값이나 병원 보수한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문제 생긴 환자들 입막음 비용이나 합의금으로도 쓰고 지네들 사적으로도 썼다고 아주 구구절절 빌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말이죠. 통쾌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통쾌해하는 동안에도 그것들은 저한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미쳤나요? 그것들을 봐주게요. 제가 그동안 시집와서 동서들 생기고 나서 그것들 때문에 열받고 더군다나 그것들이 제 아들 가지고서 허튼 소리 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용서해준다? 알겠어 동서, 마음고생 많았구나 하고 다독여줬을까요? 전혀요. 저는 저한테 사정하고 비는 동서들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 입을 열어 말을 했어요. 동서들 참 태세전환 싶다. 뭐? 우리 유준이가 나를 닮아서 뭐가 어째? 물리치료사? 니들은 의사라는 것들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깔아뭉개면 좋니? 니들은 인성부터가 글러먹었어. 의사가 기술만 있다고 환자 치료하겠어? 환자를 돈으로 보니까 니들이 그딴 소송에 걸리는 거야. 의사라는 거에 취해서 그냥 제 잘났다고 대충 일이나 하고 돈이나 챙기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는 짓에 비해 돈이 적다고? 지랄은 나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지. 내가 이 좋은 걸 알았는데 아유 너무 기대된다. 형님 제발요. 우리 같은 며느리들끼리 이러지 말자고요. 누가? 내가? 내가 너희랑 같은 급이라고? 아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희 너무 역겹다. 내가 너희랑 같은 인간 쓰레기면 내가 내 새끼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니? 어디 한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저는 옳다구나 싶어서 저를 붙잡는 동서들을 뿌리치고 그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한테 다 아주 싹 다 까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참교육이 시작되었죠. 뭐? 하다. 아니 그러면 너희는 그동안 병원 장비 바꾼다 뭐 한다 하면서 그걸로 다 너희가 사고친 거 합의금으로 날린 거야? 니들은 니들 와이프들이 처짓거리 하는 거 알면서 우리한테 입 싹 닫은 거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받은 돈에서 정말 일부를 아주 일부만 그렇게. 그걸 말이라고 해? 니들 형님이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 싹 다 우리한테 말해줬는데 이것들 아주 우리를 바보로 봤구먼. 시부모님은 제가 알린 진실을 듣고 정말 제대로 화가 나셨답니다. 노발대발하시면서 동서들한테 지원하던 거 싹 다 끊고 동서들이 연락하는 것도 다 안 받으시기 시작하신 거죠. 시부모님이 동서들한테 지원하셨던 건 그것들이 병원 월세 내기 부족하다 하면 월세 내주시고 간호사들 월급 주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면 경영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로펌에 의뢰한 의뢰인처럼 그것들한테 피해보고 의뢰한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이곳에 자세히 적을 수는 없다만 그것들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진료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오진료를 한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일반 환자들이 의학 지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 진단받아서 먹어야 할 약을 안 먹고 엄한 걸 먹었다거나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었다거나 그뿐이게요.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 로펌에 의뢰한 사람들 말고도 몇몇 더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직업군이든 그렇듯 로펌 쪽도 넓은 게 아니니 조금만 좀 물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안 그래도 환자들한테 소문 안 좋게 나서 경영도 잘 안 되는데 지원까지 끊겼으니 동서들 난리가 난 거죠. 형수한테 말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잘못 알았던 거라고. 형수가 실수한 거라고 말 좀 하라고 그래.
지금 집사람이랑 작은 형수 둘 다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형수는 어떻게 같은 며느리들끼리 그럴 수가 있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임마, 있는 걸 왜 없다고 말을 해? 그리고 네 형수가 뭘 잘못했는데? 죄수 씨들이 네 형수 무시하고 우리 유준이 걸고 넘어진 게 그건 그럼 잘한 거냐? 죄수 씨들이 잘못한 거 알아서 해결하고 용서받으라고 해. 시동생이며 동서들이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동정심은 안 들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왜요? 막말로 의사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의사했어요? 그럼 일수꾼이나 하지. 왜 의사를 한대요? 솔직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 자기 역할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로서도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기계처럼 치료하고 무심히 대한 동서들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든 시부모한테 돈 몇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명절에 바리바리 못 사들고 왔어요. 심지어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 가서 전 부치겠다고 쇼하다가 전 다 태워먹고 하마터면 집에 불까지 날 뻔했었고요.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려 했었지만 더 일을 벌리는 셈이었죠.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들을 보면서 저것들이랑 말도 섞기 싫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저랑 남편한테 당장 저것들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동서들은 저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지 않냐? 말 좀 잘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왜? 참 웃긴다. 여태껏 동서들이 한 짓은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야? 소송당하고 돈 날리면서 뇌도 날라간 건가? 나는 미안하지도 않고 동서들도 도와줄 생각? 그딴 거 없어. 아이 뭐 해 안 나가고. 서방님들도 뭐 하세요? 나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역정내시다가 쓰러지는 꼴 보실 거예요. 니들이 한 짓이 고작 이런 걸로 덮어질 것 같았어? 아 나가. 나가서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그때 다시 찾아뵙고 빌든 사과를 하든 알아서 해. 그것들이 나가겠냐고요. 절대 못 나간다고 아주 지랄이 났었어요.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부모님은 더욱더 뿔이 나셨죠. 예, 큰애야. 소금 가져와라. 시어머니는 그것들이 안 나가고 소란 피우자 다시 나오셔서는 제가 건넨 소금을 집어들고 잔뜩 뿌리셨어요. 시부모님이 화나신 건 소송을 걸려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크게 화가 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동서들한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동서들한테 투자 안 하고 저희 애한테 투자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네들보다 우리 부부를 높게 평가하셨죠. 맨날 돈만 가져가려고 하는 동서네와 달리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했던 우리 부부가 기특해 보였을 거예요. 그건 뭐 아무래도 당연히 비교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한국인이면 속으로 좋아해도 한 번은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이번엔 받으라고, 안 그럼 우리가 섭섭하다고 해서 일부러 못 이기는 척 받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동서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했던 것처럼 연기를 해줬어요. 세상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동서들, 우리 유준이가 동서들보다는 미래가 있잖아. 될 것에 투자를 해야지.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 뜻이 이러신 걸 어떻게 하겠어. 제가 저 말을 하니까 그것들 아주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누가 보면 핸드폰 진동 온 줄요? 어머머,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돈이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했으면서 자기네들이 무시하던 제 앞에 털썩 무릎 꿇더니 언니라고 하며 사죄를 하는 거예요.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형님이 아니라 언니처럼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랬거든요. 언니 싫어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못난 동생들이 못난 짓 했다 생각하시고. 동서, 위아래는 정확해야지. 누가 언니야? 여기서 그만 이러고 그냥 나가.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언니는 지랄 꺼지라고 하고 내보냈어요. 동서들한테 시부모님은 아예 지원 끊으셨고 동서들이 하던 병원 그거 엎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동업하던 동서들 사이도 틀어져서 지네들끼리 서로 안 본다니까요. 그 와중에 편 만들겠다고 그것들이 번갈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대는데 아이고 그것도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줄 리가 있겠어요? 그것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서로 욕하는 거 제가 그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보내줬잖아요. 결국은 그거 형제 싸움까지 나서 둘째네랑 셋째네랑 아예 안 보고 지낸답니다. 참네. 아유,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나 봐요. 시부모님도 그것들 하는지 보더니 정신 사납다고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요. 병원도 망하고 시부모님 지원까지 끊기니까 그것들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소송 걸렸던 게 있어서 거의 계약직으로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이나 의사 인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좀 외진 곳에서 일을 하대요. 솔직히 말해서 페이닥터로 받아준 것도 감사해야죠. 페이닥터가 딱 그 일정 필요 기간에만 계약으로 일을 하는 거라 정규직으로 가는 게 정말 드물거든요. 필요한 기간만 쓰고 갈아치우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서로 구인구직을 하는 거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동서 둘 다 해온 짓거리가 있으니 소송까지 걸렸으니 일부러라도 그것들은 정규직으로 안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정규직으로 썼다가 또 무슨 일이 날 줄 알고요. 일정 기간 일하는 계약직이라도 먼 곳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지. 동선 애들이 지 찬밥 더운 밥 가르쳐지가 있겠어? 솔직히 그것도 감사해야지. 안 그래? 당연하지. 아휴, 하다 내가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남편 말이 맞죠. 그 교양 있고 조용하던 집안에 저런 일이 생기다니. 하여간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일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적어도 오늘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그리고 그 모든 걸 직접 본 저 역시도 동서들처럼 멍청하고 야비하게 살지 말자고요. 결국은 다 돌려받잖아요. 세상에나 가볍게 쓰려던 글을 이렇게나 된 건가요? 수다는 그만 떨고 이제 저희 아들 밥 챙겨줘야겠네요. 여러분도 제 긴 수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